저한테 오기 전까지 총 7번 정도의 수술을 하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왼쪽은 3번, 오른쪽은 7번 정도를 하고 저한테 온 겁니다. 속눈썹도 내려와서 정상적인 쌍꺼풀 모양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저도 목표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성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 환자분을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케이스 먼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목은 쌍꺼풀 재수술, 들린 속눈썹을 내리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환자분은 4년 전에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앞트임 수술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3년 전 이제 좀 미흡한 결과 때문에 쌍꺼풀을 다시 한번 재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2년 전에 눈매 교정을 하면서 쌍꺼풀 재수술을 또 한 번 하셨고요. 그때 앞트임을 또 한 번 했고 뒤트임을 하고 밑트임을 하고 지방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어색함이 생겨서 6개월 뒤에 한 번 더 하고 연거푸 2-3번을 더 수술을 해서 횟수를 세기가 어려운데 조금 어색함이 큰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오기 전까지 총 7번 정도의 수술을 하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왼쪽은 3번, 오른쪽은 7번 정도를 하고 저한테 온 겁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제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겠지만 오른쪽에 좀 어색함이 크죠. 눈도 이렇게 꺾였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심하게 속눈썹이 뒤집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깊게 찝혀 있는 걸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검은 동자 앞부분이 콱 찝히면서 눈도 꺾이고 속눈썹도 들리고 쌍꺼풀도 이건 소세지를 넘어서서 너무너무 깊은 쌍꺼풀이 만들어져서 어색함이 상당히 큰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재수술하러 왔습니다. 환자분이 원하시는 거는 눈 모양이 너무 어색하니까 그냥 정상적인 눈만 됐으면 좋겠다. 또는 왼쪽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왼쪽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병원에 찾아오신 거고요. 저 역시 왼쪽 눈도 흠을 잡으려면 흠을 잡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왼쪽 눈은 피부 여유분도 없고 이렇게 많이 수술을 한 상태에서 더 이상 수술을 해서 나아지게 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른쪽이 문제죠. 오른쪽이 어떻게 해서든 왼쪽처럼 정상적인 눈 모양과 속눈썹도 내려와서 정상적인 쌍꺼풀 모양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저도 목표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은 푸는 수술을 한 거죠. 깊은 쌍꺼풀을 푸는 수술. 환자분 눈 감았을 때, 수술 전에 눈 감았을 때 사진입니다. 보면은 이제 사진이 하얗게 나와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흉터가 넓게 패여 있습니다. 벌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깊게 찝혀 있고요. 눈도 안 감깁니다. 눈이 감길 수가 없습니다. 이 속눈썹 뿌리 부분에 있는 건판이라는 딱딱한 판이 있는데 이 건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차례 수술을 하면서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꺾인 듯한 건판으로 변한 거고요. 눈을 감게 하는 근육도 이미 이제 앞선 수술에서 손상이 많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눈도 제대로 안 감깁니다. 반면에 왼쪽은 조금 정상적으로 보이죠. 내려 감을 때 모습입니다. 내려 감을 때 이렇게 깊게 찝혀서 패인 흉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고요. 피부가 팽팽히 당겨진 어색함이 있습니다. 반대편 눈도 그러니까요. 깊은 쌍꺼풀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쌍꺼풀 라인 아래 피부가 팽팽히 당겨지는데 이 환자는 매우 심하게 당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왼쪽은 그래도 흉이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흉이 생길 수가 없는 게 피부 여유분이 너무너무 없어서 피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흉을 위아래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깊은 쌍꺼풀이지만 이렇게 찝혀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려 감을 때 피부가 당겨져서 펴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피부 여유분도 없는, 이렇게 많이 수술을 했는데 피부 여유분이 남아있을 리도 없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수술을 하게 됐고요.
수술하고 나서 3주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다른 소세지 재수술 환자에 비해서는 좀 부기도 많이 생겼고 멍은 그 사이에 빠졌지만 수술하고 나서 회복 과정이 좀 필요했던 환자분이시고요. 속눈썹은 이미 좀 내려왔는데 조금 더 내려오길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속눈썹은 좀 내려온 것 같고요. 꺾여있던 눈 모양도 정상적인 둥근 눈 모양으로 바뀌었고 쌍꺼풀도 찝혔던 게 풀려나와서 그런대로 쌍꺼풀이 고르게 보이는 상태가 만들어졌고요. 왼쪽은 뭐 그냥 수술 전하고 크게 바뀐 게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았을 때 워낙 피부 여유분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흉이 아직 10개월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흉이 아직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부 여유분이 없는 상태에서 재수술을 하면 흉이 좋아지기까지 1년, 2년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런대로 흉이 수술 전만큼 되지 흉이 몇 개월 정도 가지고서는 흉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흉터가 조금 나아져서 수술 전에 비해서 비슷한 정도 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깊게 찝혀있던 건 좀 나아진 것 같고요. 내려 감을 때도 흉은 좀 두드러지는 편이고 하지만 수술 전에 찝혀있던 것처럼 가운데가 깊게 찝혀있는 모습은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왼쪽은 크게 얻고자 하는 것도 없었고 그렇게 변화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오른쪽 때문에 수술을 한 거니까 오른쪽 눈을 기준으로 보면 먼저 이렇게 삼각형처럼 꺾여있던 눈 모양이 정상적인 눈 모양으로 좀 부드럽게 정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깊게 찝히면서 이렇게 꺾인 거니까요. 그걸 최대한 풀어서 꺾인 게 좀 둥근 눈으로 눈 모양이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눈썹이 이렇게 발라당 뒤집혀서 안에 점막이 보이는데 그것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반대편도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환자분은 속눈썹 방향 자체가 원래 선천적으로 아래 방향이 아니라 약간은 들려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아무튼 최대한 풀어서 내렸는데 수술 전보단 나아졌고요. 속눈썹 방향은 뒤집혔던 게 내려오고 점막 보이는 것도 좀 덜 보이게 바뀌었습니다. 또 이렇게 깊게 찝힌 쌍꺼풀이 풀려 나오면서 육안으로 보기에 깊었던 쌍꺼풀이 좀 느슨한 쌍꺼풀로 바뀐 게 확인이 되고요. 안으로 이렇게 깊게 찝혔던 게 나오니까 쌍꺼풀은 좀 넓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쌍꺼풀이 좀 고르게 보이게 하는 변화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묻혀 있던 라인이 겉으로 보여서 쌍꺼풀을 좀 고르게 바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환자분은 유독 너무 많이 한쪽 눈을 수술을 하면서 한쪽 눈에 이제 변형이죠. 예쁘고 안 예쁘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변형이 생겼던 환자분이신데 재수술을 통해서 반대편 눈하고 비슷하게 정상적인 눈 모양으로 변화를 시켰던 환자분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재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재수술을 할 수 있고요. 저도 제가 수술했던 환자가 미흡한 결과가 있어서 재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수술을 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수술은 항상 너무너무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고 선택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